이 비상등은 비상 상황을 알릴 때 사용하는 등화 장치죠. 차량에 이상이 있거나 또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비상등을 켜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미안하거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때 쓰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비상등을 아무 때나 무분별하게 오남용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수많은 위험 속에 안전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 비상등. 하지만 단순하게 비상 깜빡이 끄면 모든 미안함이 해소되는 듯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앞에 무슨 일이 있어갖고서는 비상등을 킨 건지 아예 겨를이 없어요. 본래의 용도가 아닌 자신의 편의에 따라 비상등을 남용하는 운전자들로 인해 사고 위험이 늘고 있습니다. 비상등 켜고 달리는 차는 무슨 대장입니까? 그거는 사고 나고 난 이후에는 진짜 비상등만 킨 차만 봐도 가슴이 떨리고 막 그럴 정도예요. 비상시 사고를 막아주지만 잘못하면 사고를 유발하는 비상등의 오남용,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그날의 사고는 마치 귀신에 홀린 것처럼 발생했다고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도로 위, 제보자는 귀가 중이었다는데요.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건 비상등을 인지하고 나서였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주의를 기울이던 그때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난 한 대의 차량.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란 제보자가 황급히 운전대를 꺾었고 순식간에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비상등을 발견하고 저 차가 왜 비상등을 켜고 저렇게 서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차가 나왔으니까 이제 브레이크를 밟다가 그 차를 박을 것 같아서 피하다가 이제 중앙 분리대를 박았거든요. 사고는 이렇습니다. 어둠 속에 사고가 난 차량 한 대가 멈춰 있었고 이를 발견한 선행 차량 운전자가 위험을 알리고자 비상등을 켜놨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의 차량에는 비상등조차 켜져 있지 않아서 사고 직전까지 인지가 어려웠던 건데요. 그 차주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차주가 없었습니다. 이미 도주한 상황이었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사고 났던 차주는 외국인인데 그 차주도 차를 도난당했다 하더라고요. 도난당해가지고 차주 본인이 사고 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타고 갔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고로 1,000만 원이 넘는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제가 중앙분리대를 혼자 박았기 때문에 가해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가해자냐고 물어봤더니 전방 주시를 안 했기 때문에 단독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제가 가해자로 돼 있다 하더라고요. 중앙분리대한 파손에 대한 가해자가 되는 거죠. 비상등만 켜져 있었어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비상등은 차량 필수 장치죠.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등만 잘 사용해도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본래의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건데요. 비상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얌체 운전자 때문에 난처한 상황을 겪었다는 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갇혀있던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네. 그냥 도로에 일자로 거의 갇혀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당시 상황부터 보시죠. 앞에 택시가 유턴을 합니다. 뒤이어서 제보자도 유턴을 시도하는데요. 그런데 뭔가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유턴한 택시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를 했고요. 택시기사가 차량을 이탈했습니다. 저도 반쯤 돈 상황이었고 뒷차도 제 꼬리 물어서 돌라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뒷차들은 빵빵대고 반대편 차선이 직진 차량이라 반대편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그 차량들도 많이 클락션을 울리고 그랬죠. 한순간 도로는 마비됐고 도로 한가운데 갇힌 제보자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저기요! 뭐 하세요? 아니 앞에다 빼놓든가.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골목에서 나올 기색이 없는 택시기사. 대체 뭐 하는 걸까요? 요 상황을 보시고 오시는 길에 제가 아마 말했던 것 같아요. 뭐 하시는 거냐고 해서 그랬더니 그냥 미안하다 뭐 이런 제스처. 네, 그 정도. 자신의 볼일을 다 본 뒤에 유유히 사라진 택시기사. 황당할 따름인데요. 그 당시 상황이 한 2분에서 3분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길진 않았는데 도로에서 2, 3분이면은 신호가 몇 개가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많이 당황을 했고 어이가 없었죠.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는 또 다른 제보자. 이번엔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주행 중인 제보자의 시야에 비상등을 켠 차량이 포착됩니다. 수상한 건 따로 있었다는데요. 가다 보니까 차가 줄줄이 서 있더라고요. 근데 다 비상등을 켜고 있어요.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했었는데 도로 하나를 거의 통째로 먹고 가는데 제보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앞에를 보니까 웨딩카가 있어요. 어이가 없어서 좀 결혼식 날 좋은 날인데 차가 이렇게 줄줄이 호위하고 가니까 뭐 행동 자체가 위험한 행동이니까. 비상등은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비상등을 켜면 다 허용되는 것처럼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범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비상등을 켜지 않아야 될 상황에도 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즉 남용이죠. 오남용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한데 현행 법규상으로는 이 오남용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분별한 비상등 오남용에 대해 운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못 끼어들 만한 그런 거리에서 비상등을 켜고 끼어든다거나 일방 통행길에서 역주행 깜빡이만 켜면 다 되는 줄 그냥 역주행으로 지나가는 분들도 많고 정차할 자리가 아닌데도 비상등 켜놓고 기다린다든지 그런 경우. 그럴 때 어떠세요, 운전자로서? 제가 급할 때는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급하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문제는 잘못된 비상등 사용입니다. 운전자 간의 오해를 불러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비상 깜빡이 켜고 계속 저속 주행 중이었고요. 저는 그 차를 한 1km에서 2km 정도 따라가다가 차가 앞지르기를 하라는 걸로 확인돼 갖고 넘어가는 도중에 비상등을 켜고 저속 주행하는 차량, 먼저 가라는 뜻으로 인지한 제보자가 앞지르기를 하는 순간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 차량에는 아내와 두 아이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에어백이 터지다 보니까 이제 뭐 안에 이제 하얀 연기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놀랬고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조수석 에어백이 안 터지다 보니까 얼굴하고 이런 이제 그쪽 유리 쪽으로 이제 얼굴을 부딪히면서 이제 멍하고 이제 코피하고 좀 흘리고 있었고. 차량 피해도 컸습니다. 수리비만 1,200만 원이 발생했는데요. 앞 차량은 왜 비상등을 켠 채 저속 주행했던 걸까요? 그분 얘기로는 자기는 정상적으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들어갔는데 제가 넘어와서 받았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니 영상을 보여줘도 자기는 뭐 차가 고장이 났나 뭐 이런 얘기만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도 갑갑한 거죠. 블랙박스 영상 속에는 비상등을 켠 차량 모습이 명백히 담겨 있습니다. 사고는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상대 측 보험사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중앙선 침범이다 이거는 100% 과실이다. 경찰서 진술하러 또 갔을 때도 블랙박스 영상까지 들고 갔는데 거기서도 중앙선 침범이라서 본인 잘못이다. 그러니까 저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고. 사고에 대한 90% 과실을 받은 제보자. 전문가는 이 사고를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앞서서 비상등을 켜고 가고 있던 차량이 너무 장기간 동안 저속으로 운행을 했고요. 만약에 비상등을 켠 차에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면 갓길 쪽으로 붙이거나 또는 중간에 이 우회전할 수 있는 차로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앞선 차량도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점, 그리고 차선 변경을 갑자기 해서 들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에서 3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비상등 남용이 불러온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목격했다는데요. 새벽 4시 반 정도였는데 애엄마랑 애기랑 같이 이제 처갓집을 가는 도중에 북부간선도로에서 갑자기 저 앞에 지나가던 차량이 깜빡깜빡 비상등을 트더니 주행 중 비상등을 발견하고 위험을 감지했다는 제보자. 서둘러 멈춰섰다는데요. 그 당시 제가 달리고 있던 속도는 한 시속 80km 정도 됐었거든요. 한 300m 정도 앞에서 이제 차가 유턴하는 걸 보고 저는 멈췄고 그 차랑 저랑 거리는 한 100m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걸 발견해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급정거를 했고요. 뒤에 있던 차량이 저를 꽝 받게 된 거죠. 의구심을 부르는 앞 차량의 주행. 그런데 이때 제보자의 차량에 강한 충격이 가해집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후행 차량이 제보자의 차량 후미를 추돌한 겁니다. 뒷차 와서 딱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나서 자기 때문에 꽝꽝 하고 뒷차들이 다 섰거든요. 그 앞에 역주행한 차량은 또 저희한테 이제 깜빡깜빡 비상등을 켜면서 미안하다는 표시를 하는 듯이 사라지더라고요. 제보자가 사고를 당한 사이 문제의 차량은 무난히 유턴한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처음에는 이제 블랙박스에서 차량 번호가 찍히지 않아가지고 쟤는 이제 못 잡는구나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저 이제 사고 날 때 바로 옆에 정차했던 차가 도망가는 걸 보고 이제 가는 길이었는지 이제 어느 정도 달려가가지고 그 차량 넘버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 덕분에 이제 그 차를 잡았고요. 다행히 현장에 있었던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사고를 유발한 차주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왜 그런 위험한 주행을 했던 걸까요? 길을 잘못 들어서 거기서 가다가 섰다가 턴을 했는 것 같아요. 뒤에 사고 난 거는 모르셨다고 하고 차가 연락을 하니까 그 지방에 어디 뭐 간다 그래 골프장인가 뭐 어디 간다 그래서 그 회전한 부분에서 처분을 했고요. 이제 뒷차 사고 난 부분도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리 단계에서 진행을 했죠. 사고 유발 운전자를 잡은 경우는 그나마 낫습니다. 먼저 제보 영상을 보시죠. 비상등을 켠 채로 1차로에 서 있는 이 차량으로 인해 사고는 시작됐다는데요. 한참 멀리에서 이제 비상등을 켜고 있던 차가 보였어요. 저 차 뭐지? 고장났나? 하면서 이제 계속 1차선에 있었으니까 이제 저는 당연히 고장났겠거니 하고선 2차선을 바꿔서 가려고 하는 찰나에 사고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죠. 비상등을 켠 차량을 지나가려는 찰나 멈춰있던 차량이 갑작스럽게 우회전을 한 겁니다. 그 분기점으로 빠졌어야 됐는데 못 빠져서 1차선에서 비상등을 켜놓고 멈춰 있는 상태에서 아예 3차선으로 빠지려고 하는 거를 저는 이제 피하면서 옆에 유도봉이랑 이제 바꾸선 멈춰 섰어요. 박았으면은 엄청 크게 다쳤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속도가 있었고 중상 내지 아니면은 진짜 죽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사고 지점 오른편에는 분기점으로 빠지는 구간이 있었는데요. 이 도로를 지나쳤던 운전자가 다시 빠져나가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차는 그 분기점으로 빠져나가면서 운전석 쪽에서 창문을 내리면서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이제 이게 죄송하다는 제스처인지는 모르겠는데 흔들면서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황당해서 그 당시에 너무 당황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없어서 따라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블랙박스로 번호판 확인이 불가해 결국 문제의 차량을 잡지 못한 상황. 사고로 인한 모든 피해를 제보자가 떠안아야 했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비상등을 켜고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뭐 길을 잘못 들었으면 지나간 다음에 하는 게 맞는 건데 그 상황에서 거기를 못 빠져나갔다고 이제 비상등을 켜는 것 자체가 참 차에 이상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참 말이 안 되죠. 비상등 남용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데요. 특히 비상등을 남용하는 대형차는 위험성이 높은 만큼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날의 사고는 대형차의 횡포나 다름없었다는데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우회전 차선 4차선을 진행을 한 상태였고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3차선을 진행한 상태예요. 사고 직전의 영상입니다. 우회전에서 자기 차로로 잘 가고 있던 제보자. 이때 왼쪽 차로에서 나타난 대형차가 빠르게 제보자의 차로로 진입합니다. 피할 틈도 없이 충돌한 차량. 옆에 있던 화물차에 이제 깜빡이가 이제 보였고 그때 저는 인지하고서 서행을 하면서 크락션을 눌렀지만 그리고 아예 멈추기까지 했지만 차는 밀고 들어온 상황이라서 더 이상 피할 방법은 없었고요. 그렇다고 제가 갓길로 피하고자 했을 때는 이미 같은 갓길에 그 대형 트럭들이 다 같이 서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당시 화물차는 차로 변경을 하면서 방향지시 등이 아니라 비상등을 켰던 상황. 제보자 입장에서는 상황을 예측하기가 더 어려웠는데요. 블랙박스 영상을 처음부터 돌려보다 보니까 저쪽에서 오는 길에도 잠깐 보이는데 그 당시에도 비상등이 켜져 있더라고요. 우회전 전용 차로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좀 지워진 상황이지만 저 앞에까지가 원래 노란 실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와서도 안 되는 상황인데 과실이 명백하게 가려지지 않아 제보자는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데요. 그 화물 공제 측에서는 7대3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보험사 측에서는 8대2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험사에서 말하는 8대2도 저는 인정을 못 하겠고 솔직히 9대1도 솔직히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평소 대형 차들이 비상등을 남용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는 제보자. 모든 대형 차들이 늘상 그냥 습관이 되듯이 비상등을 그냥 평상시도 그냥 켜고 다니시더라고요. 보면 뒤에 있던 차들이나 옆에 있는 차들은 이분이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앞에 무슨 일이 있어갖고서는 그 비상등을 킨 건지 아예 겨를이 없어요. 전문가는 이 사고를 어떻게 볼까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들을 야기함에도 운전자들이 비상등만 켜면 면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등을 켰는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사고는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서 그대로 밀고 들어온 상대방 화물 차량의 과실이 100으로 인정돼 보입니다. 비상등을 남용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지만 정작 도로교통법상 어디에도 비상등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비상등만 켜면 웬만하면 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또 허락을 안 해줄 수도 없는 게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당신이 잘못했어 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서 이 비상등의 사용이 명확하게 언제 해야 되고 어떤 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일단 정의를 내리고 그것을 근거를 해서 만약에 오남용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거나 계몽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절차가 좀 필요하다. 비상등은 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소통을 책임져주는 운전자 간의 암묵적인 약속인 만큼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약속을 깨는 일은 없어야겠죠. 운전자의 안전의식이나 소양에 맡길 수 없다면 뚜렷한 지침이나 규정을 마련하는 건 어떨까요?